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요, 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충 그 대답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마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일이 그 보람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반드시 그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면은, 남을 위해서 뭔가 하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할 정신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분은 70 가까운 나이까지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 밖에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평생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세 사회복지관의 유성순 관장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관장 선생님을 조금 외람되이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말로서 표현을 해도 관장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일생을 다 대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요, 청운의 뜻을 품고 외국에 유학까지 하시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지성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공을 떠나서 근래 와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녀들을 이렇게 친딸같이 돌보아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1000여 명의 소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연세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대충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녀들만 이렇게 돌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만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네. 고 원두일 박사님의 며느님이 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원한경 박사님의 부인이세요. 네. 그래서 영어로 부르면은 좀 안 됐지만 에델 언더우드라고 하시는 분이 1948년에 이제 해방 직후에 혼란할 때 무당 가출하는 소녀들, 네. 또 불우한 집 아이들, 무단 상경하는 소녀들을 모아가지고 기독교 절제 정신으로 해서 그 아이들께 집과 직업과 또 자기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집을 설립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인데, 글쎄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지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런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소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1949년에 이 재단 법인을 해놓으시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공산당 청년한테 피살되신 분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연세대학교에 계신 원희란 박사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그렇죠. 분이군요. 네. 그래서 2세시고 원희란 박사가 3세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6.25가 나게 되니까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원한경 박사께서 이 아이들 제주도로 피난시켰어요. 네. 그랬다가 처음에 보육시설이 된 게 아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6.25 동란으로 인한 이 어린애들이 생기게 되니까 저절로 보육시설이 됐죠. 네. 그러면서 1948년에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 기독교 아동복지회, 즉 요새 말하는 CCF라고 하는 기관, 애원기관을 우리나라에 유치시켜 놓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셔서 애원의 후원도 받아가면서 기르시다가 이제 환도하면서 아이들을 제주도에서 데리고 왔고, 여기 있던 지금 계신 원희란 박사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제일 먼저 인천에 상륙하셔서 들어오셔서 길에 있는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전쟁 고아라고 그럴까요? 네. 그 아이들을 자기 사저에다가 서대문에 모아놨다가 이 아이들을 제주도에서 왔을 적에 합류시켜서 원효로에 있는 그때 당시의 시설에다가 기르셨죠. 네. 그때 기르시던 또 우리나라 원장님이 계셨는데 69년에 그분은 작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5년부터 거기에 이사직을 맡고 또 70년부터 이제 원장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름이 연세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 절제 정신으로 절제소녀관이라고 했다가 오늘의 연세복지관입니다. 네. 대강 참으로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예, 지금 그 언더우드 박사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처음에 그 100년 전에 그 지금 원이란 박사님의 할아버님이 네. 우리나라에 오신 이후에 참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다른 육아원과 다른 그 어떤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건 이제 첫째는 여자만 기르는 거고. 네. 네. 그 여자만 그 소녀들만은 네. 그 여자아이들만이, 보살피는 네. 육아원이 우리나라엔 거기 하나입니까? 아니 지금 서울에 다른 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서울에 두 곳입니다. 아, 저희 집하고 그렇군요. 네네. 또 다른 원이 한 분 그러니까 있어요. 소녀들만 있고 또 그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그 또 외에. 다른 특징은 이제 또 우리 사업의 하나로 그 자기 연고자 말하자면 가족을 찾아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복지관 안에 이웃의 그 어렵게 사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충 그 연세복지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관장이 되시기까지 올해 이 연세가 68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아마 늙질 않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환갑도 안 되신 걸로 저는 처음에 뵀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선생님의 그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지나온 얘기를 좀 들었으면 싶은데 처음에는 간호원을 하셨다죠? 그렇습니다. 네, 제 어떤 본 동기로 직업은 간호원입니다. 어떤 동기로 간호원이라는 직업을 택하셨는지요?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하셔서 7년 만에 제가 태어났어요. 처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귀한 네. 아이를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형제분은 안 계십니까요? 제 여동생, 남동생 그렇게 세 네, 자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데 뭐 딸이고 아들이고 그거 이전에 네. 그 아주 귀하게 자라서 조금 성격이 내 멋대로 자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가는 몰랐어도 제가 여학교를 졸업하는 때에 네. 글쎄요 잘 해야겠는지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성악을. 네. 그 당시에 김천애 씨나 김자경 씨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성악을 가는데 나도 일본에 가서 그 좀 성악을 하고 싶었고 네. 그런 좀 낭만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친정 아버님이 아마 아시고 네. 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거는 퇴근하셔서 들어오셔서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그러면서 간호학교를 가라고 그러세요. 네. 저는 그때까지 간호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특별히 그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네. 아버님께서 그거를 택하라고 하시니까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택하게 돼서 네. 간호학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꾸 그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네. 긴 공부를 했어요. 네. 하나도 좋게는 안 했지만은
함흥제병원에 있는 그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 하시는 그 병원이고 거기 부속 간호 양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잘 아시는 사이가 되셔서 거기에다 보내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3년을 졸업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흡족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이대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간호를 하려면은 철저히 해야 되겠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음악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일본 유학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보내겠다고 해요. 그중에 솔직하게 음악학교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음악학교 가려면 시집 가라고. 이게 결혼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조산원 공부를 해라. 그때는 이제 삼파라 그랬죠. 조산원 공부해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는 아버님을 속인 거죠. 제 마음으로는 가가지고 도망가서 음악학교 가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대로 하셨으면 그 소녀복지관에 먼저 들어가실 뻔했는데 관장님이요. 가출을 하셨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역시 집에서 그 아주 보호를 받고 자라서 그런가 갔어도 그 용기는 없었어요. 마음만 있었지. 아버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그렇죠. 분부를 따르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게 슬프고 이제 재미없다고 편지를 드리면은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 뭘 하고 계셨던가요? 저 양곡조합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의 로마에서 12장을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 전체 구절을 쭉 써주셔서 좀 기분이 이상한 때도 있고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따랐죠. 기숙사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버님이 걱정을 하셨냐면 친구 되시는 분이 경도제대에서 박사 공부하시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저를 기숙사에서 데려내왔어요. 그 집에서 꼭 데리고 있으시면서 우리 학교는 그때 그것도 선교사들의 학교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토요일날 강의 없는데 토요일날 외출 마음대로 할까봐 그 집에서 데려다가 참 그 집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정말 그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늦게 철이 들어서요. 일본에 가가지고 비로소 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취직하기는 싫고 그 일본 사람들 기관에 취직하기 싫고 그래서 동경에 가서 다시 공부하다가 해방이 8월에 되는데 6월에 귀국해서 청진에다가 조선원 개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공부를 다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는 그러니까 일종의 개업을 하셨군요. 그렇죠. 조산원을. 왜 그러냐면 취직하려고 보면 일본 사람 기관밖에 없었어요. 일본 가 있는 동안에 그런 그 좀 생각이 달라졌죠. 고향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함경북도 청진.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향이죠. 광복을 거기서 맞이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도 보고. 그 공산치하에서도 거기 계셨습니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다 이상한 것도 바르고 댕겨야 되고요. 또 뭐 다 가져가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저희는 조금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저 좀 사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 친정 아버님은 벌써 소련군에 잡혀가셨고. 그래서 저는 월남을 제 혼자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병원 시설 뭐 이런 것도 없죠. 얼굴에 뭘 바르고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뭘 바르고 다니셨어요? 소련 군인들이 여자를 붙잡아 가니까는 얼굴에다 뭐 이상 검은 것도 바르고 빨간 것도 바르고 환자같이 하고 그리고 댕겼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는 여기 넘어오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보내 우리 동생들도 여기 있고 저 여동생만 그래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아버님이 계셨는데 사람 하나 보내서 아버님 혼자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모셔왔는데 다 여기 월남을 왔어요. 하셨군요. 그랬다가 네. 6.25가 터지면서 아버님은 납치되셨습니다. 아하. 지금 그래서 모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 6.25 났을 때는 그 피난을 못 내려가시고 서울에 계셨습니까? 그렇죠. 미처 네. 못 내려갔죠. 네. 그 네. 어떻게 납치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캐나다 공부 가려고 수속을 다 해놨다가 6.25가 났어요. 네. 세브란스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다가 그만 제가 모르고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그 아주 저쪽 사람인 걸 모르고 자꾸 욕을 했어요.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네. 빨리 유엔군이 와야 되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더니 소식이 왔는데 저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아버님께서요? 아니 그 세브란스에서 네네네. 그 공산당원들이 예. 네 제가 공산당원들을 왜 저러냐고 야단을 했거든요. 네. 모르고 그 사람이 공산당인 줄 모르고 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아버님이 어디에 잠깐 피신해 계시다가 들으시고 네. 저를 어른이 당하시더라도 저를 살린다고 그러시고 아침 일찍이 들어오셨는데 뒤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모시고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손으로 아버님 저쪽으로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네가 잡혀가는 거고 내가 당하지 네가 당해서 되겠냐. 그렇고 가셔가지고 지금 그 따님을 그 걱정을 하시다가 아버님이 납치를 당하셨군요. 아버님 피해 계셨어야 되는 것인데 따님 걱정하시느라고 아버님이 따님 피신시키려고 오셨다가 그러니까 납치가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후로는 생사를 모르시니까. 모르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이것도 참 그 우리 민족이 타고난 이 어쩔 수 없는 이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연세대학교 그 의료원의 간호 감독으로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정부 기관의 높은 분이 사과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뭘 그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하셨을까요? 제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네. 그 12시부터 뭐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 별관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고관들 입원해 있는 별관에 감독으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누가 입원을 했는데 네. 그 어느 기관 장관님께서 네. 그 신모라고 하는 장관님이신데 네. 이분이 11시인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들어오시지 않고 부관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면회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비서를 보냈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화를 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 규칙이고 환자를 위해서는 안 되고 높은 분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기 쉽다고 네. 그렇게 이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회를 안 하시고 그냥 가셨군요. 가셨죠. 네. 도로 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사들도 그리고 절 보고 이제 유 선생 잡혀갈 거라고 농담으로 중담으로도 네. 이제 너무 무섭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 네.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고 감동스러운 거는 그 이튿날 오후 2시인데 네. 면회 시간이에요. 네. 오셔가지고 여기 그분이 오셨습니까? 네, 장관이. 네. 직접 들어오셨어요. 부관도 안 오고 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감독 간호원이 누구냐 그래서 네. 접니다. 그러니까 그분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모자를 벗으시면서 인사를 정중히 하며 어제는 시간을 잘 몰라서 실례를 많이 했느라고 네.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잊지 못하는 그런 분이고 되고 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와줬으면 하는 게 그렇겠는데요. 네, 네. 저희 지금 생각- 들어도 아주 참 양쪽이 다 참 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7년부터 6.25가 날 때까지는 연세의료원에 계셨습니까? 네, 거기 네. 감독으로 있었죠.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6.25 전쟁이 난 다음에는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6.25 동란 중에는 네. 그렇게 세브란스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네. 떡 장사를 했죠. 수수떡 장사를 저 도남정 시장 앞에 네. 어머니가 자리를 준비를 해놓으면 네. 가서 수건을 이렇게 눈까지 덮고 앉아서 이제 파는데 팔리질 않아요. 그렇게 눈 덮고 앉아 파니 팔리나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입할이 됐죠. 네. 되고 내려갈 때 어머님과 일사후퇴 때요. 그렇죠. 남동생하고 어머님 여동생은 다 먼저 보내고 네. 저는 사실은 피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아버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어떻게 견뎌보려고 네. 했는데 경찰병원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원장님이 환자들 많이 수송하고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그것도 일일 것 같아서 네. 같이 내려가서 네. 경찰병원에 그 당시에 뭐 경관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네. 일하다가 51년 5월에 저기 캐나다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6.25 전쟁이 그 터짐으로 해서 못 가셨던 유학을 피난 중에 그렇죠. 가셨군요. 네. 네. 그래서 부산 생활은 길게 못했죠.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간호교육학을 했습니다. 네. 그 돌아오셔서는 그 어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교수로 왔죠. 네.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그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다니시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지금은 뭐 그분들이 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 뭐 간호원이 다 되셨습니다만은 일화가 많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일화를 많이 만드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좀 교육하시는데 뭐 아주 희생적으로 그렇게 근데 그게 지금 후진들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희생적인 걸로 생각하고 분명하게 배운 거를 그대로 학생들께 가르쳐 줘야 되겠고 네. 또 간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말 한마디 솔직하게 안 한다든가 약 한 방울 잘못했는가 할 적에 우리가 참 간접적으로 이게 생명을 해치는 게 안 되겠는가. 간호원의 그 네. 사소한 실수가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귀한 생명을 우리 보존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모든 기구도 제대로 안 됐고 네. 그럴 때 학생들께 이 정맥 주사는 못 놓는 거지만 네. 근육 주사, 피하 주사를 놓는데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오렌지를 놓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사람의 피부 같아요. 그게 이렇게 찌르는 감각이. 아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뭐 그 비싼 거를 먹는 것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랴 싶고 인형이 하나 있는데 인형에다는 스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팔에 네, 뭐 네. 이런 데 네. 등부에나. 근데 그것도 스펀지 바늘을 열려면 뻑뻑하고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뭐 아주 말랐댔어요. 사실은 네. 지금 체중이 48kg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랬어도 학생들께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나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네. 팔을 이렇게 걷고 서서 피하 주사, 근육 주사를 저를 보고 놓으라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실험 막- 대상이 돼 그렇죠. 주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거를 했죠. 그러니까 학생끼리 서로 이렇게 놀라고 그래도 아유, 될 텐데 그거는 왜 그렇게? 모르죠. 그래도 학생들은 네. 지금 아마 학생들한테 그 그러면 주사기엔 뭐 들은 주사? 그냥 빈 바늘로만 이렇게 아니지요. 아닙니까? 저 증류수를 조금 넣으세요. 왜 네. 그러냐면 그 약이 없으면은 그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혈관이 나오는지 그거 아하, 모르잖아. 네. 만일에 혈관을 찔렀으면 큰일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 증류수를 맞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몇 아팠어요. 명이 그렇게 연습 클래스가 이제 주사를 30명인데 네. 그걸 이제 A,B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갈라서 네. 이제 그 시간이 들 때 하니까 네. 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되게 그 실습이 끝날 때 한 몇 명이나 합니까? 번에 한 15명. 그럼 15대 주사를 괜히 대를 맞는 맞죠. 증류수 주사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그 무슨 제목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맹물 주사를 그렇게 맞으셨습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근데 좀 아프겠습니까? 그게 그 그저 후에 보면 15대씩 맞으시면은 네, 그 멍도 들고 뭐 네. 들고 그런 거 있지만 네. 그때는 아픈 것도 기억이 없고 지금도 기억은 없어요. 그 아팠다는 거는 그저 네. 그래도 내가 한 사람들이 어디가 실수나 안 하나 지금까지도 네.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요새 학생들이 생각하면 그 괴백한 사람도 다 있다 그러시겠죠. 아닙니다. 아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참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자기 희생이 있어야 제자도 아마 훌륭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글쎄. 생각이 됩니다. 이 그때 말이죠. 그 맹물 주사를 많이 맞으셔서 그래서 이 관장님이 지금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지 그런지도 모르죠. 단 하나 이제 네. 욕심은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를 위한 어떤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는 만큼 내가 나를 가꾸는 것뿐이지 네. 마음에 어떤 다른 욕심이 없으니까 그저 편안해요. 네. 그래서 연세 사회복지관의 그 관장이 되신 것이 70년 1970년이라고 네, 그러셨습니다. 3월 15일이에요. 네. 그 전에는 전에는 간호학교 그대를 가르쳤죠. 고려대학 간호학과 네. 대학, 또 연세대학, 네. 또 메디컬센터 간호학교 이제 시간으로도 나갔고. 네. 또 근데 그 75년까지 관장이 했어요. 된다 하는 것은요. 65년부터는 이사장으로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관장이 되셨는데 관장이 되시면은 완전히 그 복지관을 이제 맡아서 그 그렇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좀 그 이제 등한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 부군께서 반대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로 조금 반대가 있었어요. 네. 그럴 적에 근데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군께서는 전 그 서울여자의과대학 학장을 지내신 네. 이 박사님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셔서 저 원희란 박사가 네. 우리 남편을 만났죠. 네. 만나서 3개월만 미세슬리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럼 3개월입니다. 약속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3개월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분도 많이 저에게 협조를 했죠. 네. 뭐 내조가 아주 좋은 거라고 하지만 외조가 없었으면은 제가 오늘까지 계속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원희란 박사님의 3개월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20년 되시는 말이죠. 그렇겠죠. 이 박사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일이 바쁘셔서 그 그랬습니다. 임종을 갖다가 충실히 못해서 네. 굉장히 지금도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그날도 바쁘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크게 하나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네, 또 금음날 저녁, 네, 12월 금음날 저녁. 네, 제가 아이들하고 살게 되니까 네, 밤이면은 전화를 했어요. 네, 집에 안 올 거냐고. 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제 네, 그런 좋은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조금만 참고 네,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나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네, 어머니는 성탄절을 맞겠다, 설을 맞겠다 하고 집으로 가게 되면 네, 애들 마음이 어떨 것이냐. 네,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조금 참자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늘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혼자 그거를 그 밤을 그분이 지나신 걸 생각하고. 편찮으신데요. 그렇죠. 네. 그때는 건강하실 때도 그랬고요. 네, 그날도 우리 아이들의 이제 그 뭐 음악하는 가운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구입 댕기다가 그만 늦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벌써 좋지 않으세요. 네. 낮에 12시에 들어와 봤을 적에 이미 좋지 않은 걸 알았지만 그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된 거는 외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외상을 그날 갚기로 약속했어요. 네, 근데 안 갚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복지시설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나마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빨리 가서 그걸 갚아주고 집에 와서 그저 불과 2시간인가 있다 운명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운명하시기까지 제가 곁에서 잘 돌봐드리지 못한 게 글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이렇게 해주기가 참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글쎄요. 네. 그리고 뭐 아무렇게도 또 일을 하면 사람이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 그 복지관에는 어떤 그 소녀들이 있습니까? 기아라고 해서 좋겠죠. 네. 기아가 한 80%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서울 시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기하다 그러면은 부모 스스로가 이렇게 부모 스스로가 갖다 맡긴 애들입니까? 그렇죠. 부모 스스로가 양육이 불가능했을 때 아동 상담소에 위탁을 했을 때 이제 왔고요. 네. 또 부모가 없고 일가 친척이 맡아서 기르다가 네. 도저히 더 기를 수가 없다고 할 적에 이렇게 시설에다 보내는 아가 있고 네. 나 마지막에 한 20%는 그 가출 아이들인 경우가 있어요. 네. 가출 아이도 있고 또 거기에 미아도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부모를 다시 찾는 경우가 있을 것 있죠.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를 제가 20년 동안을 우리 직원들도 많이 했었죠. 지방에 출장도 가고 또 저는 전화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어떤 기억을 알아내면은 더듬어서 또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집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일종의 그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네. 말하자면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식으로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네. 집을 떠나. 그랬다가 한 1, 2년 후에 자기 집을 발견하든가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놓고 보면은 그 부모님이 아직도 뭐 편모라든가 편부라든가 했어도 아직도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될 때는 네. 저는 그 부모님들을 빨리 오라. 네. 여기 와서 좀 자주 아이 자라는 것도 보고 빨리 성공해라. 그리고 네. 아이 데려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의 가정도 좀 돌보는 그런 방향도 하고 있죠. 직접적인 돌봄이 아니고 좀 빨리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 있는 일이니까요. 그거는 좀 전체가 다 보람이 좋은 있어요. 일이지만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설로 들어올 때는 뭐 말하자면은 자기는 절대 이런 데 올 수 없는 아이가 왔다고 자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추적해서 보고 보면은 그 아이는 그 집에 가서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때도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잊혀지지 않는 아이는 세 자매가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별로 기억이 없고 네. 아버지가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찾지 못하고 계실 거다. 네. 이제 얘들 생각은 그렇게 네. 생각해서 제가 그거를 추적해서 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네. 찾고 보니까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하. 그러게 됐을 적에 그 아이에게 과연 이 말을 해줘야 옳을까 아닐까 할 적에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 있습니다. 네. 뭐 있으니까 잊혀지지 않는다 하기는 좀 네. 그렇지만 네. 그러나 그 아이 볼 때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학교 6학년 세 자매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6학년 때인데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 했을 적에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요. 그렇죠. 네. 그럴 적에 둘째는 울고 셋째는 웃고 앉았고 그 큰 아이는 아주 그 석호를 만들어 놓은 석호상 같아요. 눈물도 안 흘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 말도 없고 있다가 어머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이 없었을까요? 그 여윤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뭐 위로도 없고 지금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여기에 제가 뭐 꼭 사회에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 세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면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호적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럴 적에 단독 호적이 돼요. 네. 1대1로 됩니다. 네. 언니도 호주가 되고 자기 자신, 동생도 호주가 되고
자기 자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회나 국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이 형제들이 나왔을 때에는 부모가 없지만은 형제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를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는 호적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호적의 형제라는 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네. 형제가 안 됩니다. 우리 법에 법에 안 돼요. 그것도 저희들이 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그 뭐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만든 것이니까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건대 형제라는 것은 호적에 오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게 생각이 언니고 드네요. 이거 동생이고 아하. 동생이고 하면 네. 이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때 그 호적이 굉장히 말하잖아요. 네, 또 네. 하나 작은 아이가 어떻게 실수돼서 또 갈라지게 되면 네. 호적이 그러니까 찾아도 모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언니 동생이 있어 말은 그 실지는 있는데 호적상에는 호적상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디 가든지 법적으로 뭘 할 때는 외톨이가 되고 외톨이 되죠. 그러니까 이 큰 아이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네. 어머니 내가 언니고 우리 동생이 내 호적에 왔으면 좋겠다고 아하. 고등학교 입학 딱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알아봤나 보죠, 자기가.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자기들 호적이 그렇게 예, 돼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린 보여주고 예. 다 이 얘기하니까. 네. 그 관장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을 그 슬하의 자녀로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면은 좀 정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그 말썽 부리면 밉기도 하고 그렇겠죠. 있죠. 네.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특별히 너네 믿고 너네 이쁘냐 하면은 또 없어요. 네, 그렇겠죠. 미운 아이는 미운 아이대로 치근한 생각이 들어가고 네. 왜 저럴까 엄마 없어 그러겠지. 아이들께 죄가 없는데요. 네. 또 이쁜 아이는 제가 안아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지는 않습니다. 네. 또 편애가 되고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니까요. 아하. 이제 그런 게 어떤 때 저도 괴로운 거 하면 앞에서 큰 아이들이 어머니 하니까 3살짜리도 어머니 그래요. 네. 그러다 내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뒤에서 엄마 그래요. 그럴 때는 저 가슴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냥. 그러고 돌아가서 안아주고 싶어도 돌아도 제가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무안해할까 봐. 그렇겠는데요. 앞에서 엄마 하지 못하고 뒤에서 엄마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되새겨 보면은 부끄러워할 것 같고 무안해할 것 같아서 후에 엄마라 그랬지 그렇고 뭐 응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 나가기는 참 신앙이 아니면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사람이 돈을 쓰고 돈이 사람을 쓰면 안 된다. 네 직업은 성업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고 있죠.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연세사회복지관을 돕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면 관장님 하시는 일이 더욱 저희들께 와서 닿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영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니십니까? 네,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연수원에 있습니다. 네, 이 연세복지관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아시게 되셨습니까? 저희 국민은행하고 연시사회복지회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처음에 은행하고 맺었을 때는 네. 그 직원들이 남자도 많고 하는데 네.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또 소녀관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이제 은행의 일이라면 또 제가 뭐든가 해야 되겠고 네.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초록해라는 모임이 여자 직원들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이는 못 도와도 우리가 거기 어린 아이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 우리 여직원들이 가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다독거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쭉 그냥 유대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으십니까? 잊혀지지 않는 일은 참 많죠. 여러 가지 가서 볼 때마다 네. 원장님이 젊은 사람을 정력에 못지않게 나이 많으신데도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 많은 아이들 일일이 다 더덕거려 주시고 네. 또 그 뭔가 그 애들이
그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애들은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을 버리게 하고 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항상 교육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도 갈 때마다 뭐인가 그 보고 느끼는 게 많았어요. 최 여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우리 관장님도 커다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네, 옆에 또 이찬호 씨가 나오셨어요. 네. 이찬호 씨도 그 복지관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제가 뵙기에는 연세가 얼마 안 돼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인연을 네, 맺었습니까? 제가 다닌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네, 71년. 실례지만 지금 연세를 좀 제가 여쭤봐도 32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아주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겠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 네네네. 네, 처음에 그 적십자 그 봉사원으로서 이제 네. 일을 했었죠.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체 졸업을 하게 되니까 단체로서는 다닐 수가 없고 네.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뜻이 맞는 친구들 몇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십니까? 네. 그럼 그 원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지는 제가 덕수상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덕수 오빠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냥 지금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큰 아이들은 오빠라고 네. 처음부터 같이 있던 아이들이 아니면은 네. 아저씨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해운회사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많이 글쎄 힘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도 참 하시는 일이 훌륭하십니다. 네, 그 밖에 그 복지회를 도와주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네. 우리 후원이 되시고 네. 국민은행이 72년도부터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네. 도와주는데 그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대천이 꽤 멀잖아요. 네. 거기에 여름이면은 참 3박 4일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때는가 어딜 가게 되면은 그 차를 좀 대주시고 네. 또 우리에게 어린이 놀이터도 몇 해 전에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저 다 어떻게 잘못돼서 보수를 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 지금 저 최 대리가 최영희 대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록회 회원님은 여자 회원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금년에 이제 꽤 많이 드는 참 비용을 들여서 금년 어린이날을 위해서 그 놀이터를 또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네. 그저 이제 국민은행은 우리 한 집 식구 같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무슨 속상한 일이 있던가 답답하면은 국민은행 행장님이나 저 최대리한테 가서 한참 그 하소연으로 오면은 그저 시원하고 그렇게 정신적인 지주가 국민은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국민은행은 우리의 참 아이들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지주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그 불우이웃 돕기로서 1대1로 그 후원자가 되시는 그런 후원자가 이제 계시고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는 의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책임지고 또 이제 우리 그 뭐 직원들의 그 보수라든가 뭐 이런 건강 대우,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 전부 그런 네. 것도 하고 네. 거기가 큰 그 후원자죠. 네. 그래서 이름이 사실 기독교 절제 소녀관이 미국에 등록된 언더우드 소녀관을 했다가 도로 연세복지관을 합치자 그래서 연세복지관이 됐습니다. 그저 언더우드 그 미세스 언더우드 그 양반이 설립한 것이니까 그 양반 이름 그냥 했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제 사견입니다. 한번 이렇게 잊지 마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네. 있는데 또 하나는 또 외국인의 이름이니까 네. 또 우리 아이들 기르는데도 어떨까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께는 동정받는 사람 되지 말고 네.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네. 그게 저희의 이제 집의 가훈이면서 네. 집안에 아무 그 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그 그걸- 안에 무슨 뭐 구호라든가 표를 전혀 그걸 써붙이지 제가 안 않았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 아버지 문패가 달린 대문에 드나거리며 학교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설에 이름을 붙인 데서 말을 안 하지만은 거기에서 수용돼 산다고 하는 느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가정인데 네.
가정에도 표 붙이고 학교에도 표 붙이고 걔들 잘못은 없잖아요. 네. 걔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수용된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라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게. 네. 그 대신에 저는 분명해야 된다 해서 조금 심하게 기르고 있어요. 네. 엄하게 엄하게 아주 네, 네. 아주 엄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이들이 저를 변명도 지었다 그래요. 네. 뭐 천리귀 어디서 다 들른다고. 아, 다 알고 앉았다. 천리 아니라 천리귀 천리귀. 네. 다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는 다 듣고 네, 있다. 이제 네, 그 얘기인데 네. 뭐 그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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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소에 그 관장님의 좌우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저 솔직하고 네. 정직하면서 네. 소명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거. 네.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하는 게 제 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일입니다. 네. 그 또 좌우명을 충실히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이제 그 하느라고 이상으로 하죠. 네. 근데 네. 네, 젊은 우리 뭐 직원들이나 우리 아이들께도 자기가 맡은 거는 꼭 완성해야 된다. 네. 못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 뭐 할 것이냐 하는 거를 기록해 놨다가 네. 보고 저녁에 잘 때 그 기록에서 빠진 게 있으면 내일 다시 그거를 해서 꼭 완수해야 된다. 네. 시간이 없어 못한단 말은 하지 마라. 네. 시간은 자기가 만들게 돼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YWCA 나가서도 실행위원으로는 지금 30여 년 되고 15살부터 YTN에 운동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봉사도 하면서 또 제가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나 또 Y든지 여기든지 내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기여한다고 하는 거 이전에 네. 내가 거기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거를 더 절실히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감사하면서 이제 하고 있죠. 지금도 네. 늘 그 생각은 근데 하고 선생님 있습니다. 그 천리 귀를 가지셨다 이렇게 그 소녀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엄격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무서워요. 이 민박을 시키고 그러신다면서요? 예. 네. 있어요. 네. 74년도에 네. 72년에 그걸 네. 민박이라는 거는 어떤 동기로 어디에다가 갖다가 민박을 국민은행의 이, 어린이들을 행장님이 저보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네. 돈도 필요 없고 물론 네.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나 너무 큰 액수니까 네. 그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모르니까 네. 추상적인 가정이에요, 얘들께. 네. 그러니까 가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도 받아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네. 민박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84명을 국민은행 지점장 이상 그러니까 네. 부장급 이상이 하나씩 데려다가 그때 2박 3일로 2박 3일이 사실은 컸습니다. 그때는 네.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했는데 떠나올 때는 참 저쪽에서도 울고 우리 아이들도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장님이 뭐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었을까요? 걔네들이 이 말하자면은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평화스럽게 그 가정에 가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렸다가 이틀 만에 다시 그 복지관으로 돌아올 때 무슨 상처를 혹시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걸 걱정하셨어요. 네, 제일 네. 걱정하신 분이 지금 네. 상업은행장 되시는 김상찬 행장님이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이사하신데 걱정하시던가요? 그분도 걱정하시고 네. 행장님들도 뭐더 네. 거기 임원진이 뭐더 걱정하신 게 만일에 왔다가 아이들께 오히려 상처를 주면 네,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 네. 이미 우리는 낳아준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은 사회가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관심 있어주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은 얘들이 힘을 얻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원장이나 거기 우리 종사하는
지도 선생들이 아이들께 교육하기에 달려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은행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부탁은 절대 이 아이들이 갔을 적에 귓속말 하지 마라. 네. 또 귀한 물건이 있으면은 깊이 간직하시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집어올 수도 있다. 네. 어린 아이들이. 네. 네. 그리고 후에 욕하지 말고 네, 네. 치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물건이고 귀하니까 자꾸 만져보고 들어가보고 이러는데 그거 호기심이 있어 그렇지 걔가 그거 뭐 어떻게 네.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물은 떠날 때 사주지 있는 동안에 너 잠옷 가지고 왔냐 너 뭐 가지고 왔냐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가정에 갔더니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이러더라. 또 이런 이상한 것도 네. 배우게 되니까 그 대신에 나는 집에서 이 아이들께 지금도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 젓가락과 숟가락을 같이 들고 먹는 거 하지 마라. 그건 제가 아주 철칙입니다. 지금도 네. 가르칩니다. 네. 숟가락 따로 들고 젓가락을 따로 들어야지 숟가락 젓가락 같이 드는 일 하지 말고 어른이 계신 노인이 계신 집에는 가거든 절해라. 네. 비닐봉다리 빈 걸 둘을 주면서 봐서 상황에 따라서 빨래를 할 경우가 생기거든. 그지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빨아라. 못 빨게 되면은 여기 하나 넣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잠옷이니 모든 걸 여자나 남자나 여행하는 중에는 누구 집에 초대를 해가 잔다고 할 때는 이런 거는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좋은 거는 아니래도 기초적인 준비는 다 해서 알겠습니다. 줘서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갔다 네. 와서요. 네. 우리 어머니 어쩌고 우리 아버지 어쩌고 그 아주 더 자연스럽고 더 반란하고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줬다는 네, 게 네. 아이들께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도 저는 그거는 네. 버리지 못하고 누구든지 민박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이제 자주 세우시면 좋겠네요. 저 끝으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네. 뭐 우리 욕심이 한없으니까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80%를 주고 20%는 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데 현재는 우리 국가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고 네.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볼 때 내 자신이 노력을 하고 이 일을 맡은 이상 네. 또 각자가 자기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얻어지고 네. 모자라는 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최대의 노력을 하느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고생 많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유성순 관장님은 75년에 대한적십자사의 그 나이팅게일상을 받으시고요. 76년에는 그 국민훈장 목련장을 그 받으셨습니다. 85년에는 Y 그 봉사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바쁘신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원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장님 하시는 일에 내내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아들에게도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